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될 만큼 그 날마다 정말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서 내가 돈을 냈다 하더라도 은행도 배상할 책임이 생기고, 그리고 이동통신사 역시 그 책임을 물어서 자격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범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선량한 시민들에게 접근해 오는지 금융감독원이 분석해서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검찰청 특수부에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연락드린 사람은요, 저는 김지원 사무관이라고 하고요. 다름이 아니라요, 지금 성매매 특별법 위반 및 불가금 은닉건으로 참고인 조사차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바쁜데 빨리 말해주세요.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럼 출석 요구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출석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제3자 없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용한데 어떤 것인 거라시죠? 제3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섞이게 되시면 선거 채택 어려우세요. 본 사건은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이시고요. 아직까지는 뉴스나 언론에 보도가 안 된 사건이시고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제3자에게 본 사건에 대해서 유포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산업부 윤수영 기자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들어봤는데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리고 뭐 후루룩 하다 보면은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흔히 지금 사용되고 있는 수법 중 하나인데요. 아까 들으신 게 이제 그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사건 한 1000건 가까이 분석을 해가지고 네. 대표적인 유형들을 공개를 한 겁니다. 1000건이나 분석을 한 거군요. 먼저 첫 번째 들으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또는 수사관인 것처럼 꾸며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요. 네. 이 뭐 잘 아시다시피 죄를 짓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검사나 수사관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이게 전화를 한번 받으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거기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어들이 막 쏟아집니다. 뭐 계좌 동결, 제3자 제공, 뭐 증거 채택, 가담 뭐 이런 어떤 전문 용어들이 막 줄줄 읊으면 또 피해자가 거기서 한 번 더 패닉이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속이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들으신 음성은 좀 더 교묘한 건데, 뭐 잡음이나 뭐 제3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이게 뭐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를 좀 고립된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 주변인 간섭이나 도움 없이 받을 수 없게 만든 뒤에 가짜 IP로 이 검찰청 사이트,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유형이죠. 이렇게 자꾸 수법이 발달을 하면서 2023년부터 보이스피싱이 급증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상반기 정도에만 14,700여 건, 피해액만 무려 7,700억 원이 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올해 한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도 나와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런 상황 근절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실제 경찰이 와도 경찰을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찰관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고. 핸드폰 이제 그만하실래요? 누구랑 하실? 제복 경찰 공무원 말 안 믿으면 누구 말 믿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만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싫다면서요. 그리고 정신 차리시고요. 이거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예요. 뭐. 야, 지금 들으셨죠? 정신 차리시고요.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신 겁니다. 오죽 시달렸으면 저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실제 저도 제가 경찰서에게 민원 상담을 갈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저도 참 놀랐던 게 70대 노 부부가 왔어요. 네. 와가지고 그 남편분께서 지금 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겨우겨우 붙잡고 와가지고 제발 자기가 설득이 안 되니까 경찰서라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상담이라도 받아라.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정말 이거 정말 사기다. 일면식 노무사에게 몇 천만 원씩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보낸 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저렇게 당한 게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는 저러지 않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어저께 기사였나요? 의사
의사도 스스로 감금을 했어요.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셀프 감금을 했거든요. 어디 가서 조용한 데로 가라고 하니까 경찰관이 가서 그 구해줄 때까지도 본인은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그 상황에 빠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검찰청, 수사기관에 사칭한 전화가 왔을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전화를 끊고 확인 전화를 하셔라. 정말 이 말씀 꼭 시청자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정부가 이거 두고만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는데 어떤 조치들이 내려졌습니까?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이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2007년 이후부터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대책 20번째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 같은 이제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는 방안의 법제화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은행에 송금을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송금 대상이 은행이니까 해당 그 송금 받은 은행도 책임을 지라는 취지인데요. 이 정부 설명에 따르면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이미 그런 무과실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은행에서 그 송금을 받았을 때 은행도 같이 책임을 지라는 그런 국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고요.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내 긴급 차단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도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수영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정부는 은행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리고 그리고 통신사에게도 책임을 물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들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당신들도 책임 물어야 돼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센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신사에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그 신고가 되면 10분 안에 뭐 일단 정지를 시키겠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그리고 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은행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을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은행이 송금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겠죠. 그렇죠. 나중에 돈을 물어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송금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러니까 영국과 싱가포르가 지금 무과실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정말 은행이 아무런 과실도 없는데도 돈을 뭐 1억 원씩 물어줘야 되느냐.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아마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 그러면 본인이 직접 알아든지 아니면 뭐 상담을 해보자든지 뭐 이런 조건을 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져, 송금이.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국, 싱가포르 사례가 결과만 놓고 얘기하지 말고 영국, 싱가포르한테 무과실 책임을 묻게 된 계기, 동기, 조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서 좀 우리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송금이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이 좀 필요해요. 혹시 그런 관련된 보완책도 있습니까? 발표 내용 중에? 일단 뭐 은행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은행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 시행되기 시일이 좀 소요되니까 이제 유예 기간 같은 걸 좀 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회사에서 조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라고 말한 게 이제 금융회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걸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뾰족한 대책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또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신사에 대한 제재도 가해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경 변호사님, 최근에 BTS 전국의 또 명의가 도용돼서 수백억 원의 어떤 보이스피싱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유명 인사나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에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대포폰, 휴대폰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코인이라든가 이쪽 접촉에 접촉을 해서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누렸던 이 일당이 검거된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대리점, 휴대폰 대리점이라든가 판매점에서 소위 말하는 대포폰, 차인명의 개폰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조직적인 뭐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도 사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대포폰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설 단계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해서 대포폰을 개설하는 일이 발생하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개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혹시라도 차인명이 대포폰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